영어랑 영미문학 사실 1년을 쭉 지나보면 최종적으로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영교나 그 영어학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좀 이렇게 챕터도 나눠져 있고 좀 뭐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가면 되겠다. 그리고 뭘 모른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뭐는 알고 내가 뭘 모르지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영미문학하고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뭘 아는지도 모르지만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해결책을 저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할 텐데 쭉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 경향을 보시면 그냥 짧게만 할게요. 저도 기출 문제는 저희가 5, 6월에 깊이 다루고 지금 기출 문제를 펼쳐봤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초수인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향만 보면 저희가 벌써 선온수령이 1, 2, 3, 6, 6개년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 비중을 보면 첫 해에 29점으로 가장 높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는데, 첫 해에 그 29점까지 갔던 이유는 논술이 일반 영어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 논술은 이제 영교에서 나와서 점수 비중은 계속 줄고, 근데 최종 이번 해에 27점으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내용하게 되는 영어학과 그 영교론이 조금 쉬워지고 그 대신 좀 방대한 영미문학과 일반 영어의 점수 비중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위에가 일반 영어고 밑에가 문학인데 문학의 점수 비중은 사실 11점이 가장 높았고 9점에서 10점 이런 수준이었는데 12점으로 해서 기입형 문제 하나 더 추가 그리고 소설 문제가 2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학은 조금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미문학과 일반 영어에 있어서 체감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점수로 봤을 때 점수 비중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27점의 배점인데 점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그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냈다, 어떤 영역을 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반 영어나 이제 영미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태스크 타입이나 아니면 디렉션이 어떻게 나왔나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explain을 하게 하는지, describe를 하게 하는지, 그냥 write를 하게 하는지, identify를 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조금 난이도가 이제 갈려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과제 타입별 이제 question 타입인데 이번 연도 문제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시사항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state나 provide는 전에는 사실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같이 모의고사에서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서술을 요하는 거다라는 것은 사실 눈치를 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새로운 타입이 나와서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대비 안 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끼지만 계속적으로 서술형이라는 것을 여러 타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이제 대비가 되신 분들은 느끼진 않았겠죠. 어쨌든 이제 새로운 디렉션이 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영어는 결국은 리딩은 뭐냐면 general understanding이거나 디테일에 대한 understanding이거든요. 두 가지로 사실은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general understanding의 기입으로 나왔고 디테일 과제는 다 서술로 풀어지는 이제 그런 과제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다 연습했던 그런 과제 유형들로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에서 많이 다루는 그 지문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문의 이제 주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롭지 않은 그런 이제 그 지문의 유형이 나왔어요. 리서치 결과 상당히 그 기존에도 많이 나왔었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문의 구성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학이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표면적으로 좀 겁을 먹게 되죠. 그리고 긴 호흡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본기라는 거죠. 빨리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캐치하는 거, 타스크를 읽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알고 빨리 지문에서 찾아내는 거.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게 기본 리딩에서 그 문제 푸는 그 훈련이 잘 됐을 때 어떤 난이도의 문제에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든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영어는 이제 5점짜리 문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없지만 요약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결국은 시간 싸움이었고 그 시간 그 사용하는 것 그 안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훈련되신 분들은 잘 풀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틀리거나 이제 이런 유형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서술형과 기입형으로 봤을 때는 기입형이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사실 서술형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되면 거의 다 비슷해져요.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결국 이제 갈리는 부분은 이제 기입형에서 갈리고 올해도 보면은 이제 잘하던 선생님들 피드백 받아보면 기입형에서 많이 어려워하셨더라고요. 내년도 아마 대동소이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항별 자세한 이제 해설이 카페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는 이렇게 문제가 조정이 되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입형이 8문항에서 총 6문항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영어학 2문제, 연교 2문제, 인력문학 각각 1문제씩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이 엄청나게 증가를 합니다. 서술이 14점이 이제 증가를 하고 기입은 4점이 이제 감소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서술형이 54점이었는데 이제 논술 10점도 다 이제 서술형으로 전환돼서 지금 68점 정도가 이제 서술형으로 다 이제 5점짜리 없이 4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반 영어와 문학에 적용을 해보면 서술형 4점 다에다가 우리가 요약했던 문제 있죠. 5점짜리가 이제 4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예견됐던 부분입니다. 그 요약 문제가 마지막 컨클루전을 넣는 부분이 사실은 지문 찾기도 어렵고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4줄 안에 5점짜리 그 요약을 넣는 게 사실 과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점할 때 이제 그 빡빡하게 넣어도 점수를 어떻게 뺄 수도 없고 아마 곤욕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4점짜리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수월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입형보다는 이제 서술형이 사실은 나중에 아웃풋 나기는 훨씬 좋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내년을 예견을 해본다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점수차가 여전히 또 되게 좁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그 격차가 기입형에서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일반 영어나 문학은 기입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한번 핵심을 이제 지나가면 리딩이 잘못되면 사실은 이제 키워드는 완전히 이제 어긋난 거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구조를 파악해서 읽는 연습이 이제 일반 영어 중심으로는 상당히 중요해졌다라고 제가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특히나 일반 영어는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좀 단어 좀 외우고 그냥 리딩 책 좀 읽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 공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방법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오르가나이즈를 한 상태로 이제 작년부터 제시를 했어요. 일단 임용시험의 특성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영어라는 영역은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터플도 있고, IELTS 다양하게 있죠. 수능도 있고. 그런데 임용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습 내용과 범위를 특히나 일반 영어나 문학은 정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덤벙덤벙 그냥 가다가는 이제 허우적대기가 쉽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설정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저는 도와드리겠다. 제 강의를 통해서 1년간의 강의 로드맵을 통해서 그것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다가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게 저의 강의를 이제 합쳐서 공부 계획을 1년간을 이제 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기출 경향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문학 문제를 그냥 내가 혼자 푼다? 그 안에서 기출의 경향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수험자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학은 모르겠어요. 내가 영역과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영어와 문학 문제 같은 경우에 혼자 풀어서 아니면 스터디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느 영역인지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일반 영어와 문학 강의에서는 이제 기출 분석이 굉장히 핵심이고 기출 분석을 통과하면서부터 여러분은 이제 임용의 그 최적화된 모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걸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일반 영어와 영미문학은 학습 수준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푸는 전략과 스킬에 굉장히 디펜던스가 높습니다. 영역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는 이제 많이 제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영미문학은 그러면 기본기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1, 2월에는 이제 포에트리, 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3, 4월에는 이제 나레이티브인 너블하고 드라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우리가 뭐 작품을 시를 다 외울 수도 없고 주제를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기출을 분석해 보니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개념과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과 연관된 아니면 주제와 연관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학습을 합니다. 시도 개념 학습을 하고 그리고 주제 중심으로 해서 내용 스키마를 좀 빈번하게 나오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그 accumulate 하는 익숙하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poetry analysis worksheet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연습들을 매 시마다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요 나오는 개념들은 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꺼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가시화시켜서. 그리고 나레이티브는 또 이 나레이티브 특성이 있어요. 그 장르적 특성에 맞게 항상 또 기출에서 물어보는 또 영역이 있습니다. 빈번하게 물어보는. 그래서 그 주요 물어보는 이제 개념과 그리고 주제별 키워드 이런 거 중심으로 역시 나레이티브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기를 1, 4월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자, 일반 영어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반 영어는 읽기 전략을 먼저 학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서 그 다음에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읽기 전략을 먼저 학습하고요. 사실 이제 최종 9, 11월에 가면 쓰기는 어느 정도 돼요. 첨삭 피드백 드리고 계속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리고 하다 보면 쓰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요. 시너닝까지 드리죠. 패러프레이즈 연습하죠. 서머리 연습 엄청나게 합니다. 스터디까지 조직을 해서. 그러면 쓰는 레벨은 어느 정도까지 비슷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리딩이 안 돼요. 왜 리딩이 안 될까라고 의아해하시지만 해석 수준이 아니거든요.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묻는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이 리딩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끝까지 그 부분의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초반부터 잡았으면 되는데. 그래서 리딩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1, 2월에는 Reading for Understanding으로 해서 General Understanding과 디테일 파악의 효과적인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원서로 제가 이제 교재가 됐는데 미국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그 교양과정에서 보는 이제 우리로 치면 국어, 독해 관련된 원서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그 전략들을 이제 짠 교재를 가지고 읽기 전략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4월에 가서 이제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4월 라이팅에서는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게 패러프레이징하고 서머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패러프레이징이 쉬운데 그냥 뭔가를 바꿔쓰기 하려고 하니까 무작정 덤벼들고 그냥 반복하면 되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학습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3, 4월에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리딩은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은 어떻게 해야 돼? 서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전략까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본기는 돼요. 그러면 5월부터는 이제 기출의 영역으로 우리가 좀 좁혀가야 돼요. 보는 이제 지문이나 영역들을. 그래서 자, 지문의 길이도 이제 5월서부터는 이제 기출 지문의 길이 정도, 그리고 이제 기출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우리 일반 영어나 문학에서는 이제 묻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파악을 해 나갑니다. 자,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고 톡삭습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인 학습 요소를 최대한 묶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하기가 편하거든요. 영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묶어서 기출문제를 태스크 유형으로 저는 나눴습니다. 일반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태스크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돼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출문제를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기출지문을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는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있고 지문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익숙하게 보는 연습을 하고 5, 6월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서머리 연습도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 4월에 서머리 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5, 6월 가면은 이제 계속 서머리 과제를 7, 8월까지 계속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서머리 이제 굉장히 잘 하시게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게 되죠. 문제를 풀게 될 때도 자, 리딩을 해서 써야 돼요. 서술의 구조가 사실 일반 영어랑 문학은 좀 필요합니다. 그 영교나 영어학은 되게 간단할 수 있는데 묻는 유형이 항상 심플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영어랑 문학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그 문장의 패턴으로 내가 답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까지 제시를 해드려요. 요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패턴들이 이제 한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어학과 연교 수준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이제 한정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런 연습하고, 자, 그리고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시너님까지 제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시너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리딩도 빨라져요. 이게 같은 뜻이구나, 지문에서. 이게 반복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이 시너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고, 간략하게 이제 서머리 하는데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역을 알았어. 태스크도 분류할 수 있었고, 어떤 문장으로 써야 될지도 알았어. 거기에다가 내가 써보고 이제 첨삭을 받아서 나의 쓰기를 계속 고쳐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할지가 이제 7월부터 하신 분들은 이제 9, 11월 가면 거의 끝까지 가면은 다 쓰실 수 있어요. 웬만하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문법이나 기본 한 문장이 잘 안 써지는 분들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이제 그래머 수업도 하는데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준비 1년을 쭉 가게 되면 이 스케줄대로 가게 되면 일반 영어나 문학은 충분히 대응이 이제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제 기본 개념, 그다음 스텝은 기출문제, 그다음에 응용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1, 2월 교재에서는 기본 개념에다가 기출문제 뒤에 있고 응용문제까지 넣습니다. 이 응용문제는 올해랑 작년에 냈던 모의고사에서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각 영역에 맞게 일반 영어도 그렇고 문학도 같이 모의고사 문제를 한 20문제 가량 실었어요. 그래서 맛배기로 1, 2월에 내가 공부한 개념을 이제 응용 문제까지 초수 아니신 분들은 그것까지 볼 수 있게 했고, 그 부분에 이제 강의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설지까지 되게 상세하게 실었고, 이제 어려운 문제는 제가 영상 강의로 이제 그 셀프를 찍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거나 이제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맛배기죠. 응용 문제까지는 모의고사 전에. 자, 그리고 교재가 모두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교재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학습의 이제 머티리얼로 삼으셔서 내가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읽어오시면 이제 수업 진행하는데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제 수업은 과제가 많다. 이거 다음은 합격할 것 같아. 라고 합격하시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스터디 내에서 이 선생님만 거의 과제를 많이 따라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못 하셨대요. 근데 이분만 또 이제 합격을 또 공교롭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전설을 좀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과제들을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꽂아 드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쭉 해 나가면 그냥 다른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이 늘어있다라는 거,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첨삭 샘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제 첨삭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첨삭 받으면 나중에 다 쓰시는 건 문제 없이 쓰십니다. 이제 리딩이 문제예요. 상반기에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리딩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리딩을 하고 그냥 해석 중심으로 대충 여러 번 하면 될 거야. 이런 그 개념에서 벗어나셔서 아주 정확한 리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비를 꼭 제 강의를 안 들으시더라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뭐 정답률 이런 것까지 통계까지 같이 드려서 내 이제 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그 평균치 대비 윈지, RNG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실 수 있게 좀 상세하게 통계도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5, 6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이건 안 보여도 이제 핸드아웃에 있으니까, 자, 1, 4월에 보면 여기에 보면 특강으로 작문 및 문법 연습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올해 5월부터인가 이게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한 문장에 그 정보 단위 센텐스를 쓸 수 있어야 되고 2개 정도를 엮을 수 있어야 정보의 논리적인 흐름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접속사를 써서 중문, 복문 이렇게 만드는 거. 근데 이거를 못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논리 구조를 만드는 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3, 4월에 요거 특강을 하고 5, 6월에도 스터디를 통해서 조직해가지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요거를 2월 달에 3주 코스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무료로 해도 되긴 한데 학원에서는 이제 가격 책정을 해야 된다 해서 가격 책정은 돼 있지만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같이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원서를 가지고 하는 거고 유인물로 다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제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3주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3, 4월 라이팅 그 수업을 듣기 전에 기본기, 장문을 할 수 있는 문법, 그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특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 6월에는 제가 Reading for Insight에서 이제 2년간 계속 해왔는데 원문들 있죠. 원문들을 추출을 해서 같이 리딩을 하고 메인 아이디어 잡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출 원문 중심으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는 쭉 우리가 톡스 형태로 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스키마를 짜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고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제 응용 문제죠. 문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첨삭 피드백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7, 8월 강의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인력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하고 다르게 7, 8월은 굉장히 기출과 유사하게 문제가 갑니다. 그래서 5, 6월에 기출 문제를 푸시고 7, 8월에 기출과 유사한 문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요. 근데 9월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의 유형을 틀어보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서 올해도 다른 디렉션들이 나왔잖아요. 다른 문제들이 나온 것처럼 다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7, 8월 문제가 훨씬 더 기출스럽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기출과 유사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9월부터는 더 응용 문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 이제 1년 플랜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철저하게 1년간 문학이 저렴하고 고퀄리티로 준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해주시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